안녕하세요. 세정학원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이민서입니다. 이번에는 겨울방학 때 진행될 미적분, 개념반 온라인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수학 공부를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수학 성적이 4등급 그 이하 학생들은 사실 공부량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이 월요일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 숙제 언제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일요일 오전에 시작하면 빨리 시작하는 편입니다. 보통은 일요일 학원 다 갔다 와서 밤에 혹은 새벽에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좀 심한 경우는 월요일 그날 학교 가서 그냥 대충대충 풀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문제를 똑같이 30문제를 풀더라도 이거를 나눠서 꼼꼼히 풀어온 아이들과 그냥 대충대충 고민하다가 그냥 안 되겠는데 싶고 그냥 넘어가 버린 아이들은 얻어가는 것들이 없어져요. 자, 그래서 미루다가 숙제의 퀄리티는 낮아지고 그래서 성적 떨어지고 흥미 하락하고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죠. 자, 이 문자들은 작년에 제가 학생들과 나눴던 문자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매일 밤 12시에 자신의 수학 공부량을 보내도록 했어요. 정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했고요. 정말 명절까지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저랑 처음 만났을 때 4등급 내지는 5등급 요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이었는데 수능 날에는 1, 2등급들이 나왔습니다. 뭐 연세대, 고려대 간 친구들도 있고요. 자, 이렇게 수학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조금 적게 풀더라도 완벽하게 풀고 정확하게 풀고 고민해보는 시간 충분히 가져야 하고요. 저는 수학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데요.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유형 암기에만 의존을 했거나 아니면 식으로만 푸는 습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고1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유형 암기를 하라고 전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고1이 지나고 이제 고2, 3, 특히 이제 모의고사를 준비를 하신다면 유형 암기에는 이제 한계가 도달을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역시 올해 4월 미적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를 보고 도형이네? 하자마자 그냥 거부감이 좀 들죠. 안 됩니다. 실전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지 원의 내접 혹은 외접 그리고 직선과의 접한다 이러한 표현들을 읽어내면서 바로바로 그렇게 보조선을 그려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식으로만 푸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 문제 아주 대표적인데 자, 이 문제를 풀라고 하면 어찌어찌 풀거나 혹은 뭐 질문을 하겠죠. 그래서 답지를 들춰봤습니다. 그럼 답지에서 뭐 이렇게 풀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치만 이거는요. 가장 베스트 풀이는 아니에요. 여기에서 A에 대한 함수라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미분해서 그 값을 찾을 생각을 하셔야지 문제풀이가 이렇게 길어지면 안 돼요. 그럼 시간 안에 풀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지금 이걸 듣고 있는 학생이 고2라고 하면 모의고사가 지금까지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3 때는 다릅니다. 식으로만 어찌어찌 풀어서 넘겼던 게 이제 목을 잡기 시작을 해요.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실전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들은 것과 이해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하죠. 자, 정말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설명 듣고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강 들었어요. 자, 인강 많이 들으시죠? 근데 인강 듣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개념을 듣고 잠깐 멈추고 문제 풀고 다시 본인의 풀이가 맞았는지 확인하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리고 완강하는 경우가 거의 없죠. 저는 인강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수업의 특성상 아침에 배우죠? 그 다음 밥 먹고 와서 바로 클리닉, 숙제를 하기 때문에 그날 배운 내용을 바로바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단 수학 실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질문의 퀄리티를 높여야 합니다. 자, 이것은 어려웠다는 그 작년 수능 문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하면 대부분 어떻게 가져오냐면요. 여기에 그냥 별표 하나 쳐서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아이들에게 되물어요. 가 조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 나 조건을 보고 대입은 해봤니?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계속 유도신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저한테 배운 아이들은 이제 점점 질문의 퀄리티가 높아져요. 처음에 선생님 이거 모르겠어요 라고 질문하던 아이들이 선생님 여기까지는 해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막혔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의 형태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수학 실력이 엄청 성장을 해요. 자, 아이들 스스로 고민하기 힘들어해요. 따라서 강사가 아이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러한 생각들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 이번 올해 치러진 수능 예상 등급컷 혹시 보셨나요? 확통, 미적분, 엄연히 좀 다른 온도가 느껴지죠? 확통과 미적분이 등급컷이 온도가 좀 많이 극명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적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특히나 예비 고3이라면은 3월이 됐을 때 미적분을 개념부터 다시 가르쳐주는 반은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미적분 무조건 겨울방학 때 잡고 가셔야 돼요. 올데이 매스 미적분 수업은 13회 완성, 1월 달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수업입니다. 그 2월 달에 아이들 개학하는 기간이 좀 있죠. 근데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 한 2주 정도 휴강 기간을 갖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휴강 기간 지나고 나서 아이들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요? 반도 기억을 못합니다. 근데 미적분이 이게 단원마다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알아야지 계속 누적해서 배워나갈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번 끊기기 시작을 하면은 쫓아가기가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미적분 개념 반이기 때문에 처음 혹은 한 번 정도 선행한 아이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미적분은 기본적으로 수원과 수투 선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원, 수투 개념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난이도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3점에서 일반 4점 문항 정도까지 난이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리닉 필수 참여예요.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수업을 하고 1시부터 4시까지는 클리닉, 그 시간에 숙제를 그 자리에서 마치고 가는 수업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적분, 계속 미분, 그 다음 적분 갈 때 앞에 내용을 까먹어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 수업은 그날그날 숙제를 하고 가기 때문에 내용을 계속 바짝바짝 쫓아갈 수가 있어요. 자, 여름에도 똑같은 강좌를 열었을 때 그 반에서 성적이 가장 하위권이었던 아이가 맨 마지막 최종 테스트에서도 반 이상을 맞출 정도로 지속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클리닉 제가 직접 들어가고요. 단순 질의응답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의 퀄리티를 높여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수 참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핑계를 대지 마시고 꼭 참여를 부탁드릴게요. 자, 미적분 첫 시작 정확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 저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감사합니다.